2007년 8년도에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신 분이 현재 지금 시점으로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5, 6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차익이 17억, 18억, 19억 생겼는데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5, 6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입주했어요. 그 당시 2007년도만 해도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2012년도 최저 가격이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0억 이상 주고 산 사람들은 2012년도에 가격이 2억 이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2012년도에 8억에 산 사람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12년 보유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역시 1세대 1주택 12억 원이 초과되면 세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뭐 5, 6천밖에 안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트리지움입니다. 트리지움. 트리지움이고요. 전용 면적은 84.8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33평형이 되겠고요. 잠실 트리지움은 3696세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단지가 되겠죠. 그러나 제일로 잠실에서 적은 단지입니다. 제일로 큰 단지가 어딥니까? 파크리오, 그 다음에 엘스, 그리고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달입니다. 이달이에요. 이달 11일 날 실지 양도가액이 2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달 11월 11일 날입니다. 11월 11일 날 25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012년도에 이게 8억이었습니다. 8억. 실지 취득가액. 그러면 뭐 기타 필요금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한 금액하고 판 금액만 순수하게 계산해 보겠는데 양도 차익이 17억 8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세대 2주택 3주택일 때 양도 차익이고 1세대 1주택 양도 차익은 12억 원 초과분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원래 공식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양도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17억 8천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5억 8천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5억 8천에서 12억 원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25억 8천만 원분에 13억 8천입니다. 그러면 17억 8천만 원 곱하기 25억 8천만 원분에 13억 8천만 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9억 5,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아닙니다. 9억 5,200만 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 8천이 진짜 양도 차익이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니까 9억 5,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뭘 공제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에 10년 거주했다면 여기에 80%입니다. 0.8. 그러면 9억 5,200만 원에 80%를 적용하니까 7억 6,160만 원입니다. 7억 6,160만 원을 공제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 얼마? 1억
9,040만 원. 자,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얼마? 250만 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얼마 나왔느냐? 1억 8,790만 원이 나왔네.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입니다. 이렇게 38%를 계산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줘야 되겠죠? 누진공제가 1,994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시요. 과표에다가 0.38을 곱한 금액에서 나온 산출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니까 세금은 5,146만 2천 원이 세금입니다. 지금 공통상을 해볼까요? 잠실 엘스의 양도차익이 17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17억 8천.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세금이 엘스가 5,195만 2천 나왔고요. 리센츠도 세금이 6,277만 6천 원. 트루지움도 5,146만 2천 원. 거의 지금 잠실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엘스, 그리고 리센츠, 트루지움 33평형을 지금 2007년 8년도에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신 분이 현재 지금 시점으로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5, 6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차익이 17억, 18억, 19억 생겼는데,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5, 6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 재산을, 그 집을,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비,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이런 걸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야 상관이 없겠지만 바등바등해서 겨우 이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략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말이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처분하면은 엄청난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세금 부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1세대, 2주택, 3주택인 사람이 팔면 세금이 뭐 5억, 6억, 7억 나옵니다. 이런 팔아가지고 그 세금을 내려고 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아깝습니까?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테크입니다. 세테크.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 세테크, 노테크를 잘해야 돼요.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즐기느냐, 노테크. 바로 휴테크를 또 잘해야 됩니다. 노테크, 세테크, 휴테크,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노후의 인생을 멋지게 풍요롭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